세 번째로 우리 조민성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정책자문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준비위원장으로 물심양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윤기종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현재 남북민간대립협의회 공동대표를 명예하고 계십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전문가 우리 송창식 박사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산에 대해서 많은 정책개발 하시는 현재 어플연구소 소장님으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발전나실 김만규 박사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좌장이기 때문에 저도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윤 박사가 좌장해. 반갑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희상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시간을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패널 발표하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 발표하실 분들은 자료를 5분 이내로 끝내주시고 아무리 길어도 7분 이내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7분이 초과되면 사회자 및 좌장이 관계로 타협을 보거나 시간 조절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들 토론 발표가 끝나게 되면 교차 토론이 있습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교차 토론 및 질입니다. 패널이 들어갔을 적에 내 패널을 입장으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청중에 대한 질문을 시간 관계에서 한 2-3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인의 질문자를 현지에서 마이크를 주어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김재덕 박사님 스테이지 내리시고 발표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시간을 5분 이내로 끝내주시고 그럼 좌석이 좀 마땅치 않은데 패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좀 의자를 뒤로 하셔가지고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토론은 이렇게 좀 자리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연구부장 김재덕입니다. 5분 내로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잘 아다시피 그 반월시아 공단의 그 배우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까 노래 대사에서도 말씀을 했고 의미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도시가 성장을 해왔는데 현재 그런 반월시아 공단의 그런 세태 또는 변화에 국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못하는 증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월시아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문제가 있는데요. 반월시아 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또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상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월시아 공단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7년에 저희 반월공단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연도로 보면 이제 거의 27년 되면 50년 되는 공단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시와 MT도 착공을 하고 또 반월시아 구조화 사업도 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원받기도 하고 또 반월시아 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가 여기 자리를 잡게 됐죠. 80년도에 한양대학 개교를 해서 현재까지 계속 발전을 해오고 그 과정에 이제 안산 사이언스밸리라는 단지도 생성이 됐고 최근에는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반월 안산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반월 시와 시의 일부가 그 시와 산업단지 일부가 안산시에 가나요죠. 성북동 쪽에 시와 MT 반월 도금단지에서
안산시에 있는 기업은 한 12,000개가 좀 넘습니다. 또 인원으로 따지면 여기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77년부터 이제 좀 그래프를 보시면 저쪽 그래프 파란 그래프는 인구 변화입니다. 한 2010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인구가 좀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그 종업원 수는 80년도에 한 3만 명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0년도 정도에서 이제 한 15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반원시장원단에서 일하는 내국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 15%에서 20%, 숫자로 따지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이 됩니다. 이런 인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녹색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아리백이나 ESG 입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청년 친화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안산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한 청년의 비중이 13%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15%가 넘는데 이것보다 적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가 거의 30% 그 바이오 오송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지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그 한양대 옆에 테크노파크 옆에 그런 89블럭 2, 3 투치장도 있고 또 과학기술원 부지도 있는데 이 부지가 좀 작습니다. 여기에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추가적인 부지의 개발과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특화 산업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화 산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런 산업이 지역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혁신 시스템, 그러니까 RIS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축이 돼야 되겠다. 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또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서 공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기 뭐 국가가 하는 거고 뭐 안산시하고 상관없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산 시민들의 10만 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안산시에서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가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역할도 있고요. 실제로 그 세수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의 한 20%는 안산시를 이렇게 수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이 안산시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 민원 해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로봇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기 앞에 그 선은 이제 각 그 AI의 각종 서비스들이 또 업무 자동화나 에너지나 또 시민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AI가 한국에서 안산에서 파란 선이 중간에 안산의 AI 도입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내용은 우리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다음 보시면 이런 AI 로봇은 저희가 안산이 무한한 그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그 ASB를 AI 로봇 R&D 연구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양대에 로봇 학과도 있고 생기원이나 경기연구원 또 테크노파크 등이 로봇 관련한 기술과 인력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아까 그 발표자님 말씀하신 초지 역세권에 기술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반응시야 공단의 생산 기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전초기지로서 ASBG도 육성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AI와 로봇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산 문화광장을 로봇과 AI의 특성화된 광장으로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문화광장은 별로 이렇게 특성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로봇 AI 체험관, 로봇들도 많이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송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청년들이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규 산업들, 첨단 산업들인데, 우리가 다행히도 다행인지 저희가 본업들이 있습니다. 한 79만 평, 한 70만 평 내외가 되는데, 이 부지를 좀 개발을 하면 여기에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클러스터를 만들면 기존의 전통적인 친환경적인 농업 플러스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스마트 팜부터 해서 안산 시민들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육성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후 내용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CCU라고 해서 이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는 이렇게 그런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탄소가 배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것을 기존에는 이것을 바닷속에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갖다 버렸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적용을 해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센터 구축이 어떤 향후의 기후 대응 관련한 것들, 또 안산이 수소차나 미래차 관련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하 뒤에 참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매진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기후 대응이라든가 로봇 AI, 또 미래차나 이런 부분들, 그린 바이오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향후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특화된 전략 산업들이 지역의 특성과 매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의 특성이 대구동의 해안 도시, 또 안월시에 있는 공업 도시, 또 다문화 도시, 이러한 안산의 특성과 지금 말씀드린 그 첨단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안산만이 가질 수 있는 안산에 특화된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하신 것 중에서 안산 문화광장을 로봇 체험관, AI 체험관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번호들을 활용해서 이 번호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활용해서 우리 안산의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AI 광장 이런 것들은 우리 김학균 박사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교차 토론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라니 조금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민성 나라경제연구소 정책지원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5분 넘으면 오늘 저녁을 안 주신다고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시겠습니다. 안산이 말하는 안산 2030 안산 도시 기본계획에 나온 안산 수학 분석입니다. 강점,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미 확보됐다. 약점, 인구 유출에 따른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기회,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연계 성장이 기대된다. 위험 요인, 사회적, 지역적 통합이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대체로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약이냐 침체냐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7개 시도별로 15개 핵심 공약을 정리해서 지역발전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산과 관련된 건
테크노밸리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K-콘텐츠 핵심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GTX-C 연장 노선 차질 없이 추진한다. 등등 안산 발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발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발전의 가능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만 과연 청년들이 심장이 뛰고 있는가? 기대와 희망, 낙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작년에 통계 작성 1925년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70대 이상 인구와 20대 이상 인구가 초월당했습니다.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 채용한 신입사원이 작년도에 30% 가까이가 경력직입니다. 안산 청년들이 전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네요. 대체로 85% 정도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는데 안산은 90%가 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 잘 시켜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안산이 책임을 못 지고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년간 6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드론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 빼면 순이동률이라고 하는데 3만 7천 명이 순이동, 그러니까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인 인구는 5만 3천에서 7만 6천으로 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안산의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일 많은 게 화성 15,000명, 수원 6,000명, 시흥 6,000명 이런 정도 순서입니다. 잘 키워놨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안 되겠죠. 출산을 보더라도 작년 2023년, 24년 변화를 보면 첫째와 둘째와 증가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은 그렇게 물으면 자녀 양육의 부담, 일과 가족의 양립 환경이 미흡하다, 주거비 부담 등의 이유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산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참여 권리 부분 12개 사업에 7억, 일자리 부분 19개 사업에 59억, 주거복지 분야에 13개 사업 178억, 교육문화예술 6개 사업 8억, 합치면은 328억입니다. 이게 2023년 예산 기준인데 안산의 청년이 30%입니다. 근데 예산은 1.7%만 투자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총학생이랑 계신데 맞아요? 안 되겠죠? 그동안은 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뭐 투자를 해왔다고 하지만 이런 청년 유출하고 인구 유출하고 안산 전체에 대한 이 퇴보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경보음이 온 이 시기에 앞으로 예산 편성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지금 토론자분들이 그리고 발표자께서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지만 사실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 활력을 저해하는 인구 감소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오늘 토론도 그런 얘기도 좀 더 나올 텐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어로 이제 딜 아시죠? 딜한다. 뉴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산 뉴딜 선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거래, 계약, 타협, 약속, 이른바 이제 안산 미래를 위한 뉴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사, 청장청,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안산의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이 힘을 모으는, 결의를 가지는,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수원 예를 들까요? 그런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그다음 시민사회가 함께 이 공동의 노력을 결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몇 차례 봤는데, 안산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안산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보지 못했는데, 우선적으로 이 위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대타협, 대협약, 새로운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가 조만간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년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이 줄고 출산할 수 계속 지금 줄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청소년들 많이 가는 마라탕집, 푸르탕, 학원, 태권도장 당연히 줄게 되겠죠. 지역 경제 어려워질 테고,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노인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을 제대로 육성하지 않고서는 도시의 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1.7%, 5%라고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10% 정도는 해야 이 도시에 좀 미래가 있다고 보고, 지금은 매우 충격 요법을 써야 될 그런 시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집중 투자는 예산에서는 최소 5%가 정책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표현은 지산학, 모르겠는데 지방정부 산업, 대학 협력과, 안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을 이제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좀 실용적인 그 이슈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교육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안산은 저는 장학제도라고 했는데, 안산의 대학생들은 전에 시와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무상으로 대학을 마치게 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안산이 원하는 안산의 기업에서 또는 다른 형태로 안산 지역사회에서 상환하지 않고 정부 의무적으로 5년이나 10년 근무하게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장학제도가 기존에 운영해왔던가 다른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청년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여기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 청년국 신설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개 사업이 부서별로 나눠져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총괄하기 좀 어려우니, 그래서 실효성이 좀 낮은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래 청년국 정도로 행정부 체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학역, 지방정부하고 산업과 이 대학이 대학 학과도 지정 계약학과 제도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기업이 원하는 학과를 대학에 설치해서 좋은 학생들을 기르는데 정부가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줘서 100%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소문이 나면 저는 안산으로 오고 또 이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하여튼 이런 실용적이고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안산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시민들과 청년들한테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안산의 인구정책, 청년정책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민정 단장님의 핵심은 10% 이상 청년한테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성과 시흥으로 간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무리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윤기종 박사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해주실 내용은 사회적 갈등이 인구 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요. 갈등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인구가 축소됐다. 그런 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서 앉아서 하는 일은 목이 너무 아파서 여기서 서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 불평등, 불공정, 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정책연구소에서 28개국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 지수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7개 조사 항목 중에서 12개 조사 항목 중에서 5개가 이깁니다. 여기 사실은 남북 갈등하고 지역 갈등이 빠져 있어요. 우리 남북 갈등하고 지역 갈등은 사실 전쟁 같은 갈등이에요. 전쟁이 나도 시원찮은 갈등이야. 이게 빠졌는데도 세계적으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의 불평등과 소비의 불평등은 역시 세계 1위. 미국 다음이야. 미국은 최고 부자 3명이 나머지 전체 부보다 많아요. 미국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약탈적 자본주의 국가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의 불평등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하위 50%는 전체 부의 10%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평등이 심각한데 이것이 바로 비혼, 저출산, 인구절벽, 지역 소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한 건데요. 소득별 불공정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200만 모든 국민을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쭉 줄을 세우면 수적으로는 5,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 이게 중위소득이라고, 중위소득. 중위소득 곱하기 2, 중위소득 곱하기 0.75, 요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소득 상위자, 나머지 소득 하위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숫자에 살고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 대비해봐요. 이게 2인 가족은 곱하기 2는 아니야. 4인 가족은 5,100만 원에 곱하기 4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 다 중산층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 실제로 2024년도 중위소득은 2,67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중간이야, 이게. 이 부가 다 어디가 있어요? 편중돼. 우리는 요 밑에 살고 있어요, 밑에. 중산층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5분만 하고 해서 진짜 5분만 준비했어요. 다른 보니까 6분 7분 하는데. 안산형 공영 개발을 확대해야 됩니다. 안산이 민간 건설업자의 초과 이익을 억제하고 공공이익을 극대화해서 개발 이익을 전액 시민 편익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거나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안산이 여기 계시는 민선 5기 김선민 시장 때 레이크타운 아파트를 짓면서 안산시가 처음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 이익을 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자는 거예요. 민간 아파트한테 모든 이익을 넘겨주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에 안산시장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다들 다 공영 개발했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예술인 아파트하고 성경 아파트 빼놓고는 모조리 공영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죠. 주택공사의 증거였어요. 쌌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80년대 안산의 19평 아파트를 1,2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근로자들한테는 초저금리로 680만 대출해주고 520만 원에 19평을 샀어요. 당시에 제가 연봉 한 360만 원 받았어요. 연말에 그때 우리 회사가 한국정서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보너스를 200만 원 주더라고. 1년 연봉으로 집안집을 샀다니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아요? 민간 아파트에 무조건 가격을 올려서 최대한 이익을 취하니까. 그래서 공영개발, 공공개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요. 안산의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복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천민 전 시장님 주제 발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시성 예산이 너무 많아. 그냥 보여주기 있잖아요.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시장되고 나면. 낭비되는 예산, 불필요한 지출을 등 소위 새는 돈을 틀어막고 부정과 비리와 연결된 미납세금, 특히 미납세금들을 걷어들이면 무상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안산형 수익구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평양냉면 옥류관 지점을 안산에 유치하면 어떨까? 대기업 안산에 유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땅값이 너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때 북한 당국하고 평양냉면 옥류관 지점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가 있어요. 그 안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평양냉면 한 그릇씩 먹고 다 오지 않겠어요? 서울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 구조가 좋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토론하면서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니죠. 네 번째로 우리 송창식 박사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과제도 수행했고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해외 산업도시, 안산도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해외 산업도시가 어떻게 돼서 망해가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신 것을 통해서 발표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수 안산 시민 송창식입니다. 원래 분위기가 쳐져 있는데 원래 노래를 하고 하면 훨씬 좋겠는데 시간만 그냥 5분 내로 끝내자고 해서 제가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패널이나 주제 발표는 안산시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산업도시, 공업배후도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스마트 혁신 첨단도시로서의 안산 부분에 비교해서 관련된 해외는 어떤 인구 전략과 가지고 있고 어떤 요인을 가지고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에서 주는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연구한 도시는 미국,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브랜드, 신시내티, 버팔로, 영스타운, 영국의 맨체스터, 리버풀, 그 다음에 라이브스틱 독일, 하마마츠, 빌바오, 바르셀로나. 익숙한 대부분 도시 이름이죠? 어디가 가장 익숙한가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만이 이렇게 영향을 가시고 가장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바르셀로나 그러면 성당 등등으로 해서 문화적인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빌바오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빌바오는 과거에 산업도시였는데 노후화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왜 갑자기 철갑을 두른 이런 미술관을 짓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금 빌바오는 거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맨체스터는 과거에 산업도시에 근거져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산업이라는 첨단을 이어져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시면 최근에 2023년 기준에서 과거에 보시면 예를 들면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는 9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36만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인구가 준 상태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도시는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인구적인 면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제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현해. 파란색은 왜 이렇게 요인이 됐는지 철강, 조선, 자동차 메인 핵심 산업이었죠. 그러면 안산 산업단지가 안산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이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기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어디로 감소했느냐? 그러면 아까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화성, 그 다음 주변의 시흥, 평택, 그리고 교외 지역으로 안산 기준으로 하면 주변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략을 해서 아까 인구가 회복됐는가 그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이 문화, 그리고 해당되는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기술과 산업단지와 그리고 기업과 행정이 같이 공유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센시티 같은 경우에도 시 중심으로 재생을 하되 의료와 대학이 같이 있고 스타트업이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청년 주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에서 청년들이 거기 살면서 같이 살고 누리고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문화를 같이 즐기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출발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보시면 맨체스터는 전통 제조를 쇠퇴한 이후에 도시세대에서는 대학, 서비스, 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다각화하면서 다시 회복한 도시가 됐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산업재생과 이주민, 저는 그냥 외국인 주민은 이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살아서 사신 분은 선주민, 그리고 저같이 안산 시민으로서 10년 살고 있는 분 이주민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주민과 같이 고민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과 크리에이터, 신산업을 같이 기술 인력을 유입했다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하마마치도 기술산업과 이주 노동자를 같이 고민해가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빌바오도 아까 구경할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바르셀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자는 보시면 모든 부분이 지금 산업입니다. 안산도 산업도시고요. 근데 노후화된 산업도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절차적인 성공 요인은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행정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 예산이 2조 1,000억, 2,000억인데 이 부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반원시가 국가산업단지에 2만 개 기업이 있고 안산에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71만, 72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할 부분인데 일부가 아니고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이라는 부분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분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시작점이 앞으로 40년은 안산이 변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보면 가동률이 70에서 어라운드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20에서 30은 그냥 문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노후화된 아니 유유부지라고 폐산업부지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재생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 재생할 때 그냥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야가 있고 대부도가 있고 안산 본토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의 성공률이 있었던 거고요. 실패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임금이 높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도 중요한 미래를 위한 자기 발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방울시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전환하는데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실패는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선 지금 내년에 9기가 되고 지금 8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그런 정책을 쭉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미래 준비하는 그런 확실한 아까 빌바오의 부대나 그 미술관 하나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안산은 어떤 정책, 어떤 사업 하나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재정과 정책 일관성이 부여된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실패는 여러 가지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3기 신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89년도 초지역세권도 있고 지금의 핫 이슈인데 뜨거운 감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이 공간들이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통해서 그 시유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앞으로는 발전 양성을 필 텐데 이 부분이 전체 72만원에 위한 그런 개발적인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사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요인 안산에서 부분에서 안산을 떠나는 아까 패널도 설명하셨는데 안산을 떠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세 번째 주거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청년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안산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바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산대, 신안산대, 서울예술대, 그 다음에 한국호텔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상록구 단원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업단지 방울시국가산업 2만 개 기업, 그리고 지역 특성하고 6개 특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그 다음에 대학이 5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행정하고 연결하면 결국은 제가 봐도 공간적으로 공간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학 도시라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앞으로 정책을 편다 그러면 정말로 5개 대학과 기업 2만 개 기업과 6개 특성하고 함께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누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반에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의 이런 연계 속에서 최소한 현장형 인턴 100명을 매해 하고 이 부분이 남아있을 때 결국은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하되 공공성 있게 가다. 그런 부분의 역세권 연계에서 최소한 청년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차원에서 청년 300호 공급을 하고 그러면 하나의 부분에서 4년이면 1200호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혼까지 합치면 그런 부분이 도시가 바뀔 것이다. 오고야 하는 그런 도시로 될 것이고 마지막에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서 아까 30%라는 그런 유의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해외 사례에서 토지은행, 랜드뱅크라는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해서 공공성 있는 부지로 하고 이 공공성 있는 부지가 공간 민간 파트너십 구조를 강화해서 청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렇게 개발하고 주거, 상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연구소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지금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청년을 위한 도시대학으로서 이렇게 안산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아까 발제를 하신 김명균 교수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발제와 달리 이번에 토론 제목은 출산율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앞에서 많은 그 패널을 하시는 분들께서 출산율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책을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직 출산율을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원인들이 뭔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은 안산시가 지금 출산율이 한 0.68 정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0.7 정도,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분보다도 안산시가 좀 다소 낮은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의 비중은 높지만 주거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 불안으로서
그 결혼 또는 그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그 현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한 20% 이상 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증가 추세. 이거는 꼭 뭐 출산율이 저하되는 어떤 원인은 아니지만 안산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 요인으로서 좀 다소 이러한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출산율 저하의 원인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거 불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보육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층에서의 어떤 고용 불안, 그래서 청년 일자리 불안이라든가 경력 단절에 따른 여성의 복귀가 어려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출산율이 좀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인식, 출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삶을 더 중시하는 이 개인 중시의 이런 삶으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금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지원의 비용,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과 양육 지원이 어떤 접근성이 낮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 전략 방향으로서는 청년이 머무르고 가족이 자라고 그다음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게 이제 안산의 어떤 그런 전략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책들은 비단 안산만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지원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인프라 확충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비율 확대. 그래서 가장 지금 그 젊은 층에서 하는 게 이제 유아 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보육간의 24시간 보육센터 시범 운영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교사 확충 및 지역별 공동유아 나눔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지원 확대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 경제적 그런 상향. 그래서 뭐 각 경기도 31개 시군도 그렇고요. 그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그러한 그 출산 장려금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수당 외에는 이제 안산형 육아 바우처 지급,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지원대 확대를 해줌으로써 출산의 장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워라밸에 대한 여러 가지 일과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이러한 활동 사항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국인 그 지원 강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그 통합, 그 다음에 그 유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산전 산업 의료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정에서는 한국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정보에 대한 그런 통합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출산 장려금 인상 및 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담당 부서에서는 복지국이라든가 주택 정책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20% 이상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담당 부서가 여성 가족과 그 다음에 교육 지원청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가족 친화 인증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친화 인증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 출산에 대한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안산형 출산, 그래서 유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당부로서는 스마트 행정과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이러한 지원
그 대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안산에 있어서의 출산 장려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청년 그 정주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역 인구 감소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러한 그 요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출산과 그 다음에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합과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장기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안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하면 유아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건의 그 형성이 되는 도시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경제적 지원이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라밸, 즉 일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 정책이 핵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은 개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그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현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산이 0.7을 밑도는 0.6 수준, 0.23이 되어야 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산도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자들끼리 교차 토론인데요. 혹시 교차 토론 다음에 이제 청중 질문인데, 교차 토론은 한 분만 받을까요? 궁금하신 분? 서로 상대방 의견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 패널들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패널 교차 토론을 뛰어넘어서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또는 보태고 싶은 내용, 또 궁금한 내용, 잠깐만요. 사회자한테 절대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사회자가 지정하신 분만 답변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보신 내용 중에서 보태거나 또는 자기 견해하고 틀리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을 몇 분 받고자 하는데요. 저기 우리 손 드신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마이크 한번 주시고 성함하고 박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질문은 간단해야 됩니다. 질문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고장동에 살고 있는 강철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산업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바른문당 청년실과 중년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안산에 40년 이상 기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창업을 해야지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그 토론자 중에서 송창식 박사님이 12개 사실 도시를 연구해서 데이터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도 역시 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12개 그 도시를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과연 안산에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과연 잠재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조민성 단장님입니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청년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발제하고 토론 중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론회가 혹시 진행된다면 스마트 공단의 단지에서 기업인이나
아니면 스마트 공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청년 문제를 다루는데 청년 발제자나 토론자가 없다는 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윤기정 선배가 말씀하신 윤기정 박사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관, 그 다음에 정책 정당 간, 그 다음에 이런 게 위험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결국에는 정책을 앞서 이끌어가는 정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굉장히 합리적인,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좀 더 토론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릴 건 뭐냐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안산은 그러면 몇 만의 도시가 과연 적절한 도시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발제자들 중에서 혹시 답변 주실 분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안산의 가장 이상적인 인구 규모의 어느 선이가 지금 원래 안산이라는 도시가 계획적인 것은 20만, 30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 신도시, 1, 2기 하면서 지금 이제 70만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을 저는 과연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뛰어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적정선보다는 과연 그러면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이 잘 행복하게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큼 높아져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인구 규모를 생각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 비율균형인 것이 이미 안산에도 굉장히 존재합니다. 반월시역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25개 동이 있지만 25개 동의 신도시 개념에서 굉장히 주거환경이나 생활하기 좋거든요. 그렇지만 저층 주거지 그리고 빌라가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개발을 했을 때 인구 규모적으로 그 도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여기서 살아도 정말로 내가 안산 시민으로서 사는 그런 자긍심 쪽의 그런 삶의 질 차원에서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더 고민하면 규모보다 인구 규모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송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우리 아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릴게요. 예, 천년 안산 40주년 기념 대토론에 역동적인 희망을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41년째 지금 안산 신호대학을 실기하는 시민 박형입니다. 김만근 박사님께서 기조 발제에 스마트 분석을 통한 또 패널도 한 분이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감했습니다. 감동을 했고요.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국인 기준 연간 인구가 7,000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다행히도 이제 이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들이 계시지만 이들을 해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 혁신 방안이 있는가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30대 청년들이 감소폭이 꽤 많습니다. 저는 주 요인이 고용이나 주거, 취업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상식 박사님도 이제 청년 일자리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 도시의 누출을 막고 해결 방안을 핵심적이고 아주 팩트 있게 좀 요청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두 사장님의 질문 요지는 인구가 7,000명 연간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20대, 30대의 감소폭이 크다. 고용이나 취업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간단히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산시가 지금 가장 그 핵심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여긴 게 뭐냐면 그 청년들 층에 대한 정주 여건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그 정주 여건을 보면은 놀자리, 먹거리, 그 다음에 그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청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안산은 이 청년들한테는 이미 그 과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어떤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높게 그 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청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건 안산시 이미지 탈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그 공단, 안산시 하면 공단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첨단 IT 밸류로 이렇게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부지와 그런 여건이 있는데요. 그 여건을 만들어서 IT 밸리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그 시와의 어떤 그 상생하는 이러한 산학 그러한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이 존재해야지만 시가 존재하고요, 시가 존재해야지만 대학이 존재한다는 상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댓글로 올라온 것을 제가 하나 좀 읽겠습니다. 안산은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 도시를 겪었습니다. 이하 생각하고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도심권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대답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전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돌아가신 솔로몬이 나타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가 시승격이 86년 되고 또 시장이 77년이 됐기 때문에 50년이 지났습니다. 안산이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이제는 구도심이 앞선 도시고 타도시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는 도시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생각할 때는 아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안산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될 거 아니냐, 많이 지금 좋지요.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 어떤 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형 아파트만 가지고서 안산이 경쟁이 없습니다. 타도시에서 땅값 비싸죠. 많이 비싸기 때문에 민간 위주의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 않고 방법은 뭐냐면 재건축과 제가 다르습니다. 재건축은 대개 보면 한 10년, 20년 걸리고 재개발도 걸립니다. 가능한 것을 안산시가 제도화를 시켜서 가능한 좀 이것을 주거 환경을 혁신시킬 수 있는 길은 기존의 도시를 좀 살고 있는 곳을 재개발과 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만만치 않지만 그렇더라도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는 것과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것과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병행해서 하나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법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청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 크게 손 드십시오. 네, 우리 이거 편하시는. 네, 마이크 좀 드십시오. 질문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특별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론의 내용과 관련돼서 10여 년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대한민국의 국가산업단지의 최고로 좋은 데가 창원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두 번째는 우리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입니다.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이 첨단 IT 산업 분야로 이 반월 공단이 개발이 되면 대로도가에서 놀고 오는 길에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놀 게 뭐죠? 드론 것도 있고 뭐 복잡하죠. 아무튼 많습니다. 모든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여는 모든 핵심은 이것저것 다 맞는 얘기나 핵심은 수도권에 유일하게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 기지화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질문을 네, 잠시만.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방금 질문 답변하신 우리 교수님 한번 안산의 첨단 산업 기지, IT 산업 기지를 반월 공단에 어떻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또 청년들이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구로공단이 그 산업기지가 되듯이 안산 반월공단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해서 다음 주에 토론되시면 제안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질문을 다시 하시겠다.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종합생활을 주신 친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온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학생회장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김민성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 주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도 안산의 청년 지원비가 1.5%밖에 안 되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대학생들에게는 안산이라는 곳이 뭔가 살아가는 공간이라기보다 4년 동안 머무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안산 사이언스 밸리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 학교한테 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주거비 또한 같이 올라갈 것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 실정이긴 합니다. 지금 학교 앞에 원룸초는 한 5평 남짓의 공간이 70만원 정도,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이 거의 서울의 신림역의 오피스텔과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입학했던 2022년도에는 50만원 남짓이었는데 벌써 3년 동안 20만원 정도 올라서 거의 매해 10만원씩 담합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매년 학생들한테 주거비 장학 같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또 저희 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비단 이게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5개 대학 앞에서 모두 발생할 것 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학가 인근에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주거 정책에는 뭐가 있을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그런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학생 주거비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질문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없으니까 학생에 대해서 우리 부단장님께서 짧게.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답을 주십시오.
아니요, 저도 아까 우리 조민선 단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총 예산 대비 비율이 1.7%, 이게 2023년도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31개 시군 내 예산 대비 상위를 쭉 한번 내봐라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 예산목들이 각기 달라서 AI GPT도 그냥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총학생장님이 말씀하신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질문 속에서 숙제를 던져주셨는데, 안산에 와서 공부하고 안산을 떠나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않는 이것은 굉장히 안산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또 수업한 내용들이 또 지역 내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또 학교 수업하는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라는 지금 학비는 뭐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거와 관련된 이런 지원이 있으면 보다 더 안정되게 수업도 하고 이후에 좋은 안산에 뭐 노곳이든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안산에서 또 다른 학교 졸업한 이후 안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잽싸게 그냥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것은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저도 쭉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잘 제가 안 떠나고 앉아서 끝까지 경청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이런 이후에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내년 6월 3일 날 실력 있고 좋은 분 좀 우리가 좀 선택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요. 우리 박태웅 회장님은 요거 한 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뜨고 있는 우리 질문사항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그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시장으로 아니 이거는 전직시장께서 말씀하시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분이 누구나 그러면 4시 51분에 제가 근데 2010년도 민선옥이 안산시장 되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사업이 그 당시 모 기업에서 안산시에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 현금을 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안산시 그 당시 굉장히 열악한 도시고 또 부부들이 좀 돈이 없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고 또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래야 될 만한 것이,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 그 당시에 약 50개 정도 되는 걸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50개 지역아동센터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비품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역아동센터 제가 많은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 예산도 만만치 않죠. 또 좋은 데 봐서 지역아동도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시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제가 기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활용해서 기업체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기업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일정량 매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일정량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웅 회장님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소개를 못 드려드리도록 박대회장님 모셨고요. 특별하게 질문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한 분만 듣고 원래 좀 이야기 됐었던 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안산 스마트허브 경영관리자 협의회 회장 박태홍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안산시의 그 시승격과 같이 역사를 하고 있고요. 앞에 계신 유기종 저희 선배님이시죠? 저희 그 협의회에서 같이 활동 한참 하셨습니다. 또한 김천민 위원님께서도 한참 하셨는데요. 저는 안산 시화에서 안산 그 시화공단에서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2대째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산 시화공단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발전을 많이 봐왔고요. 또 변화도 봐왔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안산시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일자리가 이제 현재 지금 많은 그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중국하고 많이 경쟁되는 부분이 많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 유출도 많고 또 기업체들 또한 여기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사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업체들이 상당수 회사들이 현재 지방 이전도 고려하고 있고 실제 간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그 안산에 그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그 지금 입주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어떻게 고민하는 그 문제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그 안산시와 이쪽에 소위 말하는 좀 큰 기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업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일자리를 더 증가시키면 그것이 곧 어떤 기업체도 증가시키면 일자리의 어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 그러한 큰 업체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안산 쪽으로 위치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아까 좀 더 말씀하셨는데 안산 소지 그 서울에 보면 구로나 이런 쪽에 보면 IT 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구로공단 이런 쪽 업체들이 충분히 이제 안산이라는 곳이 교통이 발달해 있고 앞으로 KTX나 여러 가지 교통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면 충분히 서울에 위치한 업체들도 지방 이쪽 안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들을 다시 유인해서 안산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공단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뭐 사동이나 이런 쪽에 유유부지나 이런 쪽에다 새로운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시고 온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현 박사님이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 내용이 이제 안산에서의 일자리 문제, 기업의 어떤 그 증가나 확장성 문제인데요. 사실 계속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공단 이후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 그 동탄 개발을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 그 제조업체 수 등록한 게 29,000이 넘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12,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보다 2배가 더 많은.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제 그 지방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산에는 저쪽에 그 팔곡동 쪽에 뭐 금속하는 지방산업단지 하나 있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또 확장성이 많아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대기업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이 들어와서 동탄 쪽에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앵커 기업도 없고 땅도 없는 사정이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단에 있는 기업들 이제 폐업하거나 나가면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자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데 그 땅을 안산시에서 사서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앵커 기업을 들어오면 한계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너스를 좀 개발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좀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움 바이오 클러스터 내서 기존의 농촌의 어떤 환경과 산업을 같이 연계된 어떤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그 외에 이제 기존의 공단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이나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로봇 AI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 있는 오리용 물 공장을 갔었는데 4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하나 졌었는데 거기 오퍼레이터들이 8명입니다. 놀랐거든요. 사람을 안 써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이제 기업이 들어온다 해갖고 뭐 종업원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로봇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TP 기술지원본부장님이십니다. 정확하고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답변을 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님 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특히나 여기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교차 토론을 못했는데 이 번호들 개발 문제 그리고 AI 체험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정말 아주 그랜드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충분하게 토론과 의견 교환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로 이 문제를 넘기고요. 공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요 다음 차에는 또 다른 여기서 미진한 부분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유기정 위원장님께서 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살짝 아까 쪽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김에 또 정말 나는 꼭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우리 짧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야 답변이 짧습니다. 네, 참정을 신문제 김태형 기자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고잔역 주변에 청년들을 이제 주택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동비미 쪽에 있는 그 임대업자분들의 그 강력한 로비에 강력한 그 반발에 무너졌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가 우리 안산시 정치인들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청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희망을 걸어도 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종 준비위원장이 하시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이 위기인데 위기의 본질을 보면 사람한테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산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흑이고 무엇이 백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태형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이익을 생동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안산을 만들면 안산은 튼튼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아까부터 하신 말씀들을 다 들어봤을 때 종합적으로 일단 청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진실한 청년의 목소리 다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몇 가지 안산시 인구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안이니까 저기 제안이니까 들으시면 될까요? 네, 제안이니까. 예. 할 수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산시 발전 전략에 대한 제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안산을 그 기존의 그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도 공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 안산을 살게 하려면 문화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산에서 독립영화제나 그 혹은 드라마나 세트장 같은 그런 아트센터를 대거 집중적으로 지어서 관광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들을 그 시 예산으로 쓰고 그거를 청년들에게 복지를 혜택을 주면서 청년의 인구를 늘리는 건 어떤 실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문제 조금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청년 문제를 했잖아요. 안산시가 청년 일자리를 한꺼번에 수만 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안산 정주의식을 갖기는 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가서 돈 벌고 청년들 일자리가 또 동탄에 가서 직장 다니고 또 수원에 가서 돈을 벌지만 결국 그들이 안산에 정주하면서 그들이 문화를 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안산이라면 아마 그 청년들이 안산 정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안산이 타도시에 비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청년 일자리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안산 정치권 사람들이 많이 귀담아들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서운하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됐나요? 추첨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지막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앉으셔가지고 경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발언을 윤기종 패널로 참여했기 때문에 윤기종 패널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하고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 민중들이 피라밋을 짓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스핑크스 옆을 지나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집트 민중들은 스핑크스 옆을 지나서 파라다이스를 가고 싶은데 스핑크스가 질문을 하는 대답을 맞춰야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도 못 맞추고 다 죽어. 그러면 스핑크스가 못 맞추면 피를 빨아먹어서 죽어.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어려서는 4발인데 장성에서는 2발이고 늙으면 3발이 되는 짐승이 무엇이뇨?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뭐 꽃이요, 뭐 저녁 노을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답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것이 뭐냐? 센 것이 무엇이냐? 권력이요, 명예요, 돈이요. 다 틀린 거예요. 대답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람 얘기 나왔지만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안산시도 사람을 바꿔서 흑백을 가려서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안산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나섰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오늘 질문을 못했더라도 또 다음에 와서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저희가 개방되어 있어요. SNS에 개방되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라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